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내과 전문의입니다. 젊은 나이에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치료하고 있지만 여기까지 오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오롯이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를 지금의 자리까지 이끌어준 어머니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느 차가운 새벽, 포장마차를 운영하던 한 어머니가 장사를 준비하기 위해 나오셨다가 박스 더미 속에서 울고 있는 갓난아기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주위에 몸을 떨며 온몸이 꽁꽁 얼어있던 그 아기가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는 처음 저를 발견했을 때 주저하셨다고 합니다. 장사도 힘들고 혼자 먹고 살기도 어려운 형편에 남의 아이까지 키울 엄두가 나지 않으셨던 거죠. 그러나 저를 바라보는 순간 어머니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아이였을 저는 동네 골목 한복판 쓰레기처럼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저를 거두려 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지나가며 한 번씩 흘낏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안아들었고 차가운 피부를 느끼며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이 아이를 그냥 둘 순 없다.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작은 단칸방으로 가셨어요. 몸이 꽁꽁 얼어붙어 울지도 못하던 저는 따뜻한 방 안에서야 겨우 작게 숨을 내쉬었고 어머니는 저를 품에 안고 밤새 뜨거운 물수건으로 몸을 녹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날부터 저를 포장마차집 아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 힘겹게 돈을 벌었지만 저에게는 단 한 번도 불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계절 속에서 저는 작은 골목에서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겨울이면 포장마차 안에서 몸을 웅크리고 여름이면 찜통 같은 장사터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놀았습니다. 배고픈 날이 있어도 자신이 먹을 밥을 제게 양보하시며 우리 아들은 꼭 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준 사랑이 얼마나 큰 희생을 동반했는지를요. 그저 그곳은 저의 놀이터였고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이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밥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고된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마음에도 결심했습니다. 나는 꼭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 거야. 어머니는 새벽 3시면 일어나셨어요.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거리를 나서야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를 따라 새벽 장사를 돕곤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다닐 무렵엔 아예 시장에 자리 잡고 어머니는 장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시끌벅적했습니다. 상인들이 물건을 내놓고 손님을 부르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흥정하는 목소리, 그리고 갓 튀겨낸 도넛 냄새까지 시장은 늘 생동감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뛰어놀며 자랐고 시장 사람들은 저를 귀여워하며 돌봐주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비가 와서 손님이 거의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한숨을 내쉬며 괜찮아,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니가 대단해 보였고 언젠가 꼭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시장에 익숙한 존재가 되어갔습니다. 어머니가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동안 저는 사람들을 도왔고 때로는 손님들에게 주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동준이는 공부 열심히 해서 꼭 훌륭한 사람 될 거야. 그러나 그때까지도 저는 공부에 대한 중요성을 몰랐고 철이 없었어요.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자라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곳이 세상의 전부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세상의 편견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제 편이었고, 그래서 어머니를 위한 성공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했죠. 모범생은 아니라도 말썽을 일으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집 아이란 이유로 차별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같은 반 친구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사건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물건을 도둑맞았고 가난한 집안 출신인 친구가 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저는 친구의 결백을 믿었고 그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저는 사건이 벌어진 날의 교실 상황을 되짚어보며 친구가 그 시간에 도서관에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선생님께 도서관 출입 기록을 확인해달라 요청했고 결국 친구는 결백을 입증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은 친구는 감사하기는커녕 저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나처럼 가난하니까 도둑이라고 생각 안 들겠냐? 너 왜 나를 감싸는 거야? 혹시 내가 한 거 아니야? 친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구를 돕기 위해 나섰지만 오히려 제가 범인으로 몰리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반 친구들은 나를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시장에서 크면 저런다더라. 장사하는 엄마 밑에서 컸다며? 가난한 애들은 다 도둑 심보가 있다니까? 저는 해명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도와주려 했던 내 행동이 결국 나를 향한 불신과 멸시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어머니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왜 우는지 자세히 묻지 않으셨지만 가만히 안아주셨어요.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혹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 그 가혹함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더 강해져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때부터 저는 나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공부에 매진하기로 결심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싫었고 어머니가 힘들게 버는 돈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송했기 때문이죠. 어린 마음에도 저는 좋은 대학에 가서 꼭 성공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공부는 쉽지 않았어요. 학교에는 이미 학원과 과외를 받으며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저는 독학으로 따라잡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끝나면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도서관에 가는 제가 스스로 어색했지만 어느덧 자연스럽게 수업이 끝나면 그곳으로 향하는 제 자신이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며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절 위에 작은 전기 스탠드를 사주셨어요. 우리 아들 눈 나빠지면 안 되니까 이거라도 켜놓고 공부해.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어렵게 번 돈으로 사주신 작은 스탠드는 제 공부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어요. 밤을 새우며 공부했고 점점 성적이 오르기 시작하자 학교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포장마차집 아들인데도 공부를 잘한다더라. 사람들은 제 성적을 두고 수군거렸고 저는 그들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노력만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급하게 문제집을 사러 갔다가 교통비가 부족한 것을 뒤늦게 깨달았는데
어머니가 준 용돈이 모자랐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시장을 지나며 망설이다가 한 가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이거 설거지라도 도와드리면 용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장사하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모르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분은 절 한참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게 저는 학교를 마치고 설거지를 도우며 돈을 벌었습니다. 손은 빨개지고 허리는 아팠지만 그 돈으로 문제집을 샀을 때 뿌듯하고 기뻤죠. 그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보며 물으셨습니다. 동준아, 손이 왜 이러니? 엄마, 이제 저도 엄마처럼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믿고 기다려주세요. 돈? 무슨 돈? 사실은 학교 끝나고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학교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었어? 도서관 갈 때도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할 때도 있어요. 동준아, 아니야. 지금 쥐는 돈 때문에 미래를 접고 있잖아. 이제 그 아르바이트 하지 마. 엄마, 그래도 엄마한테 도움이 되려고 한 건데. 그런 도움 엄마한테 전혀 도움 안 돼. 돈 모자라면 바로 말해. 더 이상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분명 어머니 말씀도 맞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는 단순히 장사를 하며 저를 먹여 살리는 것 이상으로 제 교육에도 신경을 쓰고 계셨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꿈을 포기하게 두지 않겠다는 듯 어머니는 매일같이 제 학비와 참고서를 위해 돈을 모았습니다. 저는 조금이라도 어머니를 도울 수 있기를 바라며 방과 후 시간이 날 때마다 포장마차를 도왔습니다. 차라리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머니가 주문을 받을 때면 나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내주었고 바쁜 시간에는 물건을 나르며 장사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동준아, 넌 공부를 해야 해. 이건 엄마가 할 일이야. 넌 내 할 일을 해. 그 이후 저는 더 이상 포장마차에 갈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저는 학교에서 공부에 집중했어요. 저는 더 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공부했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학원을 다니며 과외를 받을 때도 도서관에서 무료로 얻은 문제집과 노트 한 권으로 공부를 이어갔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저는 본격적으로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위해 그리고 저와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마침내 저는 의과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시장 한복판에서 공부하던 가난한 소년이 마침내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죠. 하지만 의대 생활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강요와 실습이 이루어졌고 방대한 양의 의학 지식을 외우는 것이 하루의 전부였어요. 고등학교 때만큼 공부를 해야만 버틸 수 있는 곳이었죠. 도서관에서 새벽까지 책을 붙잡고 있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여전히 포장마차를 운영하며 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습니다. 가끔 어머니께 저도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동준아, 넌 공부만 하면 돼. 엄마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그 말에 차마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 없었어요. 어머니의 손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있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은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어머니도 젊음을 모두 바치시고 중년의 여인이 되어 있었죠. 친구들은 종종 주말이면 여행을 가거나 휴식을 취했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도서관과 강의실 그리고 실습실을 오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가끔씩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면
새벽 시장에서 포장마차를 끌고 나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눈이 오는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어머니는 한결같이 장사를 나가셨어요. 제가 힘들다고 주저앉으면 어머니의 희생을 배신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첫 해를 버티고 두 번째 해가 지나고 저는 점점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격적인 병원 실습이 시작되었죠. 의과대학에서 배우던 이론이 실제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도 실수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습에 임했어요. 우리 동준이 조금만 더 힘내라. 엄마는 내가 최고로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믿어. 병원 실습이 시작되면서 제 생활은 더 바빠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강의실에서의 공부가 아니라 실제 환자들을 대하고 의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 중요한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병원으로 향했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 근무를 하며 의료진의 업무를 익혀나갔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긴장한 채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실습을 지도하는 교수님의 질문에 답하며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죠. 그러나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는 응급실에서 실습을 하던 중 한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었어요.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었는데 보호자가 없이 혼자 병원에 오셨어요. 치료를 기다리는 동안 그분은 제 손을 붙잡고 물었습니다. 학생, 우리 아들도 의사였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 아들은 공부를 하다가 포기했어. 살면서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 알겠지? 저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해주셨던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아드리며 말했어요. 저도 많이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르신도 꼭 건강 챙기셔야 해요. 하루는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고 심한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로 실려왔었죠. 저는 담당 교수님과 함께 빠르게 심전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상태를 면밀히 살폈어요. 이 환자 심근경색 위험이 있습니다. 즉시 추가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저는 교수님께 조심스럽게 의견을 냈습니다. 꼭 환자의 건강을 돌리고 싶었고 어머니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교수님도 같은 의견이었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환자는 즉시 혈관 조영술을 받았고 다행히도 큰 문제 없이 위기를 넘길 수 있었어요. 그날 밤 환자의 보호자가 저를 찾아와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우리 아버지가 살았어요. 의사가 되려면 많이 힘들겠지만 꼭 좋은 의사가 되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야 제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왜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책상에 앉아 다시 한번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더 깊이 공부하고 더 많이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단순히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저는 병원 실습을 하며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었기에 실습 때마다 교수님들의 날카로운 질문에 답해야 했고 한순간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환경이었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것은 단순한 학문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었어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어머니의 포장마차에 들렀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바쁜 손놀림으로 어묵을 뒤집고 계셨어요. 어머니 옆에 앉아 저는 뜨거운 국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엄마, 오늘 응급실에서 환자 한 분을 살렸어요. 어머니는 내 말을 듣고 손을 멈추시더니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동준이가 정말 대단한 의사가 되고 있구나. 엄마,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할 수 있었던 거 다 엄마 덕분이에요.
다 너가 잘해서 그렇지. 얼른 식기 전에 먹어. 드디어 마지막 실습을 마치고 저는 본격적으로 국가시험을 준비해야 했어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고,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정식으로 면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 준비 기간은 정말로 힘들었어요. 매일같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공부했고, 한 문제라도 더 풀기 위해 밤을 지새우는 일이 많았습니다. 현실 역시 녹록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에만 집중해야 하는 시기였지만 생활비와 교재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과외를 구해 학생을 가르쳤습니다. 시간을 쪼개서요. 하루는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잠이 들었는데 책 위에는 어머니가 남긴 쪽지가 있었어요. 우리 동준이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쉬면서 해. 엄마가 항상 응원하고 있어. 그리고 마침내 시험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면서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합격하겠다. 시험이 끝난 후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길고 초조했어요. 그러나 기다림 끝에 찾아온 결과는 합격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합격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곧장 어머니께 달려가 합격 소식을 전했어요. 어머니는 꼭 안아주시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어요. 우리 동준이가 결국 해냈구나.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저는 정식으로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담당한 환자는 한 할머니였습니다. 위중한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하셨는데 보호자가 없었어요. 진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젊은 의사 선생님, 내가 자식이 없어서 혼자 살았어. 이젠 아프니 갈 곳이 없구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도 평생 저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오셨죠.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치료해 드릴게요.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할머니는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을 꼭 챙기시라고 당부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네. 선생님 같은 사람이 있어서 내가 덜 외롭네.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죠. 의사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을 돌보고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라는 것을.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오늘 할머니 한 분이 태어나셨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우리 동준이가 정말 훌륭한 의사가 되어가는구나. 엄마도 건강 잘 챙기세요. 고마워. 바쁠 텐데 얼른 끊자. 식사 잘 챙겨 먹어. 병원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바쁘고 힘들었습니다. 매일같이 환자들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 상황에서 빠르게 판단을 내려야 하는 일들이 반복되었어요. 그렇게 의사로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한 여성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고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는 성품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녀와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점점 그녀에게 끌리게 되었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몇 달이 지나 결혼을 전제로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에게 그녀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으셨고 정말 좋은 사람 같구나 라며 기뻐하셨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부모님을 뵙기로 했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습니다. 저는 기대와 긴장 속에서 그녀의 부모님을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견례 날 예비 장인 장모를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장모님 역시 어머니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자리를 피하려 하셨어요.
저는 당황하며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그러는 거야?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다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 엄마 가족 무너뜨린 사람들이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현이. 어머니의 설명은 이랬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전 결혼을 하여 가정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딸을 낳았는데 선천적으로 아파 병원비가 많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일자리로는 딸의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었고 일을 끝내고 돌아오는 중 뺑소니를 당했는데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을 하지 않아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사실 때문일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딸의 병세도 악화되어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뒤늦게 뺑소니범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지금의 예비 장모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예비 장모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간간히 전해 듣고 찾아가 싸우기도 했기에 마지막으로 본 모습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동준아, 이제 어떻게 할 거니? 이 결혼을 강행한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머니의 삶을 무너뜨린 사람과 한 가족이 된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예비 신부와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그녀를 불러냈어요. 그녀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요즘 계속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 우리 결혼 다시 생각해야 할 것 같아. 왜? 무슨 일인데? 저는 차마 말을 꺼내기 어려웠습니다. 내 어머니, 우리 어머니 삶과 연관이 되어 있어. 무슨 말이야? 그럴 리가 없어. 저는 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전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결국 고개를 떨구며 힘겹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직접 물어볼게. 다음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이었어. 우리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해해. 하지만 정말 사랑했어. 나도 그래. 하지만 이건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는 이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게 진짜 가족은 단 한 사람뿐이라는 것을. 힘든 일을 겪고도 저를 끝까지 지켜준 어머니가 진짜 내 가족이라는 것을. 그녀와 헤어진 이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사람과 한 가족이 될 수 없다는 현실이 가혹하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끝까지 절 지켜준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결정을 후회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 눈빛을 읽고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조용히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 많이 원망하죠? 어머니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날 경찰서에 신고만 했었어도 살았을 텐데. 엄마한텐 그렇게 아픈 과거가 있는지 몰랐어요. 이젠 그래도 덜 힘들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 너랑 잘 살고 싶다. 엄마가 나를 키워준 게 전부야. 그리고 그게 진짜 가족이야. 어머니는 조용히 내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의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제 내 앞에 놓인 길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 며칠 후 예비 장모였던 여자가 저를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가 힘들어한다는 말에 잠깐 보기로 했죠. 한적한 카페에서 마주한 예비 장모는 저를 조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차가운 시선으로 그녀를 응시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으신가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겠죠.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네, 이해 못하겠네요. 그날 저희 어머니의 삶을 무너뜨리지만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예비 장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저에겐 어머니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린이가 많이 힘들어해요. 예비 장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그녀 가족들의 마지막을 마주하고 제 인생에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앞으로도 저랑 오래오래 건강하며 살아야 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우리 동춘이 이제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나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다짐했어요. 이제부터는 어머니와 나 둘만의 가족으로 살아가기로. 저는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병원 업무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것을 어머니께서도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 남아있는 감정을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동준아, 이제 슬슬 너도 내 가정을 이룰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니? 나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이전의 아픈 경험 때문에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볼 엄두가 나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엄마가 바라는 건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거야.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내가 진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렴. 어머니의 말이 제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어쩌면 저는 너무 오랫동안 과거의 상처에 갇혀 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더 이상 잘못된 만남에 대한 원망도 이루지 못한 사랑에 대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병원에서 소개받았던 한 여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첫 만남에서부터 서로의 이야기를 편하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녀와의 대화 속에서 저는 차츰 다시 누군가와 함께 미래를 꿈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저는 어머니를 다시 한번 보며 다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저도 제 가정을 가져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엄마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렇게 저는 과거의 아픔을 정리하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의 응원과 따뜻한 격려 속에서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마음을 열었고 상대 역시 저의 과거를 이해하고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두고 한 가지 큰 고민이 남아 있었죠. 바로 생모의 존재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며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의 과거와 지금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속에서 생물학 부모의 존재를 지웠지만 법적인 서류나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로 인해 다시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고민 끝에 어머니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엄마,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 입양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넌 어떻게 하고 싶니? 솔직히 저는 제 삶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준아, 내가 어떻게 결정하던 엄마는 널 응원해. 그분들도 너의 각오는 중요하지 않을 거다.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을 굳혔어요. 저의 과거를 숨기거나 감춰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중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사실 입양되었어요.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가 고생하시며 저를 키워주셨기에 제가 공부하고 의사가 될 수 있었어요. 다행히 상대방 가족도 저의 과거를 존중해 주었고 우리의 결혼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엄마, 지금까지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는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어머니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진짜 내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결혼식을 마친 후 어머니와 함께한 저희의 삶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어머니의 아들이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더욱더 어머니를 모실 책임을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결혼 후에도 여전히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지내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께 이제는 편히 쉬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준아, 난 이게 행복하다.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고 일하면서 살아가는 게 나에겐 가장 편한 삶이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시고 가끔씩 기침을 하시거나 힘없이 앉아 계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설득해 병원 검진을 받도록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제 예상보다도 심각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무리하신 탓에 폐와 심장이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한 표정을 유지하며 어머니께 설명드렸습니다. 엄마, 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너무 무리하셨던 게 이제야 드러난 거예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이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동준아, 엄마는 이제 다 살았어. 너만 행복하면 돼. 아니에요, 엄마. 이제부터는 엄마가 행복해야 해요. 엄마가 아프면 제 삶도 행복할 수 없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어머니를 치료하며 곁을 지켰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 속에서 어머니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시장에서 일하며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더욱더 어머니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동준아, 이제 넌 정말 좋은 의사가 되었구나.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저는 울컥하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키워주셔서 그래요. 엄마가 없었으면 저는 여기까지 못 왔어요. 그렇게 저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남은 시간들을 따뜻하게 채워드리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지켜드릴 차례입니다.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저는 병원에서 일하면서도 내내 어머니의 건강을 걱정했고 시간 날 때마다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손길도 저의 지식도 어머니의 병을 완전히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그저 어머니가 남은 시간을 편히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동준아, 이젠 내가 엄마 걱정 말고 네 인생을 더 즐겼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하단다. 엄마, 저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같이 있어요. 우리 동준이 이렇게 의사로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엄마는 정말 다 이룬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장 구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죠. 네 인생을 더 즐겼으면 좋겠어. 엄마는 이제 충분히 행복하단다. 엄마, 저한테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더 많이 같이 있어요.
우리 동준이 이렇게 의사로 성공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걸 보니 엄마는 정말 다 이룬 것 같구나. 저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참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릴 적 시장 구석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던 그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비록 힘든 삶이었지만 어머니는 항상 저를 사랑으로 감싸주셨죠. 그날 이후 저는 더욱더 어머니의 곁을 지키며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작은 산책을 함께하고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따뜻한 차를 끓여드리며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잘 자요 엄마 라고 인사했어요. 마치 어린 시절처럼요.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지만 저를 바라보는 눈빛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조용한 아침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평온하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손을 꼭 쥔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저를 키워준 어머니가 이제는 긴 여정을 마치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어머니의 손을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제 곁에 없지만 그분의 사랑과 희생은 제 가슴 속에서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저는 어머니가 남겨주신 사랑을 기억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따뜻한 의사로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어머니가 떠난 지 몇 달이 흘렀어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없는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어요. 출근할 때마다 들르던 방, 퇴근하고 함께 식사를 하던 식탁,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어머니만이 계시지 않았어요. 옷장 속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입으시던 옷이 걸려 있었고 부엌에는 어머니가 쓰시던 찻잔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와 함께했던 기억들이 점점 선명하게 더 떠오릅니다. 어머니가 항상 계실 것만 같았던 삶에서 이제는 홀로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가슴 깊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의사로서의 삶을 더욱 충실하게 살아가야 하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도 열심히 살아가야죠. 병원에서 만나는 환자들에게 더욱 따뜻하게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한 치료를 제공하고 싶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보답은 어머니가 원하셨던 것처럼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제 한 어머니 또래의 환자가 저를 바라보며 말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은 손길이 참 따뜻하구먼. 사실 내 아들 같아. 비록 내 아들도 친아들은 아니지만. 그 말에 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다면 저를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엄마가 바라던 대로 좋은 의사가 되고 있어요. 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갔는데 그 순간 어머니가 제 어깨를 다독여 주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어머니를 만날 날이 온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엄마, 저 정말 잘 살았어요. 엄마 덕분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야말로 어머니가 내게 준 가장 큰 유산이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저와 어머니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줍니다.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